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약식 동원, 식약 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과 음식은 결국 같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조선시대 명의 허준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밥이 보약이다. 밥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몸을 제대로 된 음식과 또 요리로 바로잡아 주실 분인데요. 요리하는 약사 한형선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리하는 약사 한형선입니다.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제가 요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무슨 음식을 잘하느냐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는 사실 요리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요리의 이름을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뉴트라슈티컬 요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시 풀으면 우리 몸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보양식을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그다음에 현대영양학이, 현대생리학이 밝혀놓은 모든 의학적, 병리학적 개념에다가 단지 처방을 약으로 하지 않고 음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떤 음식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음식을 통해서 회복을 빨리 이렇게 이끌어주겠다는 그런 뜻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데 요리 이야기하고는 조금 색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오늘 행운 잡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오늘 좋은 거 들으실 거고 아마 이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재밌는 이야기를 여태까지 들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몸이 어떻게 습관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습관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우리 몸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음식 처방을 우리 뉴트라스티컬 요리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 내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만약에 뇌가 매일같이 그 순간순간 판단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새로운 일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걸어 다닌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반복적으로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을 그때마다 머리가 판단해서 한다면 우리 머리는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어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반복적으로 되는 일들은 머리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갖고 그냥 자동화 시켜버려요. 탁탁탁탁 자동화식.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의 약 40% 정도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려고요? 창조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활동에 보다 더 많은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은 좋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무차별적이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때 배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살까지. 잘하시네요. 그렇죠? 80살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습관에 길이 들여진 사람들은 어떤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에 성공적인 사람으로서 성공을 하지만 그러나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못 벗어나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습관을
올바로 드리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습관들이 잘못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짜게 오랫동안 소금을 먹어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 오랫동안 먹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고혈압이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고, 그 다음에 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야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식습관이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췌장이라는 장기가 엄청나게 피곤해지고 힘이 들어졌습니다. 무슨 병이 생겼어요?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잘못 길들여진 습관이 병을 일으키고 나를 공격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습관의 역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보다 더 창조적인 데다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잘못 습관 들여진 것 때문에 내가 역습을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병이 들고 예,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에 의해서 내 몸 안에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무의식의 세계의 습관이 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능상의 문제 습관이 들어버려서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한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불러들여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매일같이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술을 마시고 싶고 또 술을 마시고 싶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술로부터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술 못 마시게 만들고 어디 격리 장소에다 갔다가 이렇게 입원을 시켜놓고 이렇게 했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술만 보면 또 술을 또 먹습니다.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게 우리 몸 안에 계속 적응되다가 결국은 무의식 속에 그런 문제가 쌓여서 내부의 어떤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 버려서 습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잘라내고 격리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로부터 치료를 해 나와야 돼요? 안에서부터 치료를 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내가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동기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채소 단위 세포가 싫어하고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술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술이 싫어서 입에서 술을 싫어하게 만들어주게 바꿔주지 않으면 술을 끊게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세포 단위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이 장이 우리 몸에 있는 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떻게 습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장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면 바로 그런 식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우리 몸의 장기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위장으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위장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푹적푹적하고 소화가 돼서 이게 장으로 내려오면 장에서는 이것을 전부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예, 끌고서 간으로 끌고 들어가요. 네, 간으로 끌고 들어가고 간에서는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최종 단위인 바로 세포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합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하고 나면 세포가 이것을 먹고 나서 다시 찌꺼기를 간한테 돌려주면 얘는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해독한다고 그러죠. 요거를 콩팥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콩팥에서 내보내주면 콩팥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물건과 쓸 수 없는 물건을 다시 골라서 쓸 수 있는 물건을 우리 몸 안에다가 다시 돌려주고 쓸 수 없는 것은 바깥으로 빼버리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흡수가 된 나머지 찌꺼기는 어디로 가요?
상행, 횡행, 하행, S자 경로를 따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논해야지 되는데 입에서 비록 음식물을 먹었다고 했을지라도 장에서 흡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돌아서 화장실로. 그렇죠? 예,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장에서 흡수를 해서 들어갈 때 이때 비로소 우리 몸 안으로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에 나갔던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우리 국내에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나요? 공항, 인천공항. 예, 여기가 바로 인천공항과 같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공항과 같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건강해지지 못하고 몸이 이 병이 들고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바로 장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장에는 수도 없는 문이 달려 있어요. 문. 얼마 전에 남대문이 불이 탔었잖아요. 그때 기분들이 어땠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았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이 들어오고 나쁜 것이 들어오고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넘나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도 여러 군데의 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 중에 하나가 이 장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식으로 장에 존재하는 문을 장관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문이면 장관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에 들어가는 건 더 중요하겠죠. 아무나 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뇌관문이에요. 아기가 있는 임신한 거기로 들어가는 문도 또 중요하죠. 예, 그거는 태반관문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문들이 있는데 오늘은 장관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장관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문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게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이 생각할 줄 알을까요? 아니요. 장은 생각할 줄 압니다. 장은 생각을 너무나 잘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생각하는 증거를. 사촌이 땅을 사니까 어디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안 아프고 배가 아파? 예.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되면 어디가 꼬여요? 참 이것도 희한하네. 조금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어미 원숭이가 있는 데서 아기 원숭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기 원숭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어미 원숭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막 꽁충꽁 죽다가 죽어버렸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잘못돼서 죽었을까를 해부를 해보니까 머리가 터져 죽은 게 아니라 어디가 잘려서 죽었어요? 장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단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예, 이 장은 생각할 줄 압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장을 연구하다가 말고 우리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엔돌핀도 있지만 이제는 세로토닌 시대. 그렇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이 머리에서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장에서 95%가 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분석하니까 아죠. 우리나라 조상들은 아까부터 훨씬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을 보고.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장은 생각할 수 있는데
장이 생각해서 갖고 들어가는 기능을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적 흡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예,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얘가 갖고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머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약 50%가 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선택할 줄 아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습관을 들여주기가 좋다. 생각도 못하면 습관도 들여주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앞으로 습관을 시킬 건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시 조금 지워보고요. 이제 요 장을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장 안에 이렇게 육모 돌기라 그래서 영양분이 흡수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이게 바로 바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미끈미끈한 점막. 예, 여기에 점막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점막이 발달되어 있는데 장에 있으니까 무슨 점막이요? 장점막. 입에 있으니까 구강점막. 입점막? 네, 예, 구강점막.